오늘은 평소보다 좀 영상이 늦어진 크립토바토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부터 계속된 고통의 장들이 시작이 됐었으나 다행히 지금 하락세가 조금은 수그러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때 31,000달러 부근까지 내려갔었으나 33,600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 알트코인들도 힘을 좀 내주고 있네요. 한편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약간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인데요. 국내 은행 중에 첫 번째로 SC제일은행이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 서비스를 개시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SC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차터드, 얼마 전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유럽 쪽의 은행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투자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가오는 7월 암호화폐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여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노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일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들도 암호화폐 시장을 좀 건드려보고 싶은데 여기 이유가 나와있죠.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기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금융당국이 문을 좀 열어주게 된다면 국내 은행들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한때 31,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 배경의 주된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세청 IRS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세금을 뜯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지원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의회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 트위터에서는 이야기가 되기를 IRS가 우리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욱더 극심한 이 세금 뜯기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석을 위해서 즉 그쪽에서 세금을 더 뜯기 위해서 예산 3,200만 달러 증액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세금을 더 뜯겠다. 아주 그냥 양심이 불량한 녀석들이죠. 자, 아무튼 어떤 식으로 세금을 더 뜯을 것인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시행되게 되면 다른 나라로 이어져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IRS가 어떤 방책을 들고 나오는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나온 소식 중에 FBI가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사이버 어택, 거대 송유관 랜섬웨어 해커에 지불한 비트코인을 거의 다 회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것을 두고 또 한때 말이 많았었던 것이 이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 비트코인을 되찾았는가, 블록체인을 해킹했다 혹은 그들의 지갑을 해킹했다라면서 말이 많으면서 비트코인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헛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블록체인을 해킹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의 지불 서버를 손에 넣게 됨으로써 거기서 비밀번호를 찾아가지고 비트코인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밀번호를 빼내가지고 회수를 한 것이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혹은 비트코인 지갑을 해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는 이 블록체인이 그래도 가장 우수한 기술이죠. 다음으로 이어서 또 재미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을 쥐약에 비유했었던 워렌 버핏 할아버지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은행에 5억 달러나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은행의 이름은 브라질에서 가장 크다는 누뱅크 은행인데요. 누뱅크 은행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이지 인베스트라는 증권사를 인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수 후에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비트코인 ETF를 준비하는 은행에 대량의 투자를 진행한 워렌 버핏. 하긴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량의 투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워렌 버핏은 누뱅크가 준비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 때문에 여기를 투자를 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지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재미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현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 소속 반독점 전문가 팀, 뭔가 굉장히 타이틀이 긴데요. 여기에 팀 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파일코인도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암호화폐 시장이 술렁이느냐? 첫 번째로는 백악관 관계자가 이 정도로 암호화폐를 많이 들고 있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좀 재수가 없는 이유인데
지난 2017년도에 이 자식이 비트코인을 거품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게 맞는가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거품이라고 부르고 가치가 없다라고 논하면서 지는 뒷구멍으로 사서 모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은 들을 때마다 추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개똥 같은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남미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열풍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국가들의 의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하룻밤 사이에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 그리고 어제 파라과이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 파라과이에 이어서 오늘은 브라질, 파나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콜롬비아까지 의원들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들 및 레이저 눈가를 이식 수술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총사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의원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라과이 의원, 어제 봤었죠? 다음으로 이어서는 파나마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파나마도 이런 중요한 움직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우리도 암호화폐 기업가를 위한 허브가 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정치인 역시 이런 식으로 삼바, 레이저 눈가를 이식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정치인 메시 레이저 눈가를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멕시코의 의원 역시 강력한 레이저 눈빛을 쏴주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는데요. 조만간에 멕시코에서도 암호화폐를 위한 법안이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 남미 국가들 하나같이 범죄가 많고 위험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누가 저에게 남미로 놀러갈래 하면은 저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나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미 쪽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 혹은 쓸데가 없다라는 말은 쏙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막말로 다른 나라들도 이 경제 붕괴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르헨티나도 한때는 경제 부국이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다른 나라들도 언제든 저렇게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조심조심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락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자를 외치면서 비트코인 매수를 누를 수밖에 없겠죠. 한편 엘살바도르 당국에서는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엘살바도르에서는 여전히 법정화폐는 달러다,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연동시켜서 운영하게 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공존. 다음으로 이어서 어제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4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발표했었던 마이크로스트레러지, 그 금액을 5억 달러로 확대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어제 4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이를 사겠다고 요청한 사람들의 액수가 무려 16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출처는 블룸버그인데요. 한마디로 4억 달러보다 4배가 높은 금액이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 정도 관심이 있다라고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이크로스트레러지는 아직 죽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직도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회사의 비전과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생 ETF 발행업체인 볼트 에쿼티에서는 펀드 자산 최대 25%를 마이크로스트레러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ETF 승인을 SEC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 신청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이크로스트레러지에 투자하는 그런 ETF까지 조만간에 선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승인이 된다면 말이죠. 다음으로 해서 유명 억만장자 헤지펀드인 마크 랄서가 CNBC 스쿼트박스에 출연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지금 후회할 이유가 전혀 없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싱싱한 놈 많이 나왔으니까 아저씨 비트코인 좀 사가. 떨이야 떨이, 빨리 사. 다음으로 해서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는 기사는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1000개 이하 보유한 주소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3주 사이 비트코인이 급락하기 시작한 사이에는 10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전체의 주소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내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최근에 비트코인 41,441개가 거래소로 흘러 들어왔었는데 빠져나간 양은 63,992개, 22,000개 정도가 순 유출되었다. 이런 글래스노드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서야 나온 기사이긴 하지만은 사실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말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100개에서 1000개 사이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 숫자는 늘어났는데 지난 2월 달부터 사실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했었던 고래 지갑 숫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를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히 늘다가 비트코인이 고점 근처에 다가가자 줄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팔고 있다는 것이죠. 고점 유지하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는 고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느냐, 지금 바닥을 찍은 것이냐. 만약에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다시 매집하고 있다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이 매집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서서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강세가 언제쯤 다시 시작할 것이냐는 비트코인 고래들의 지갑 숫자를 보면서 또 가늠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피터 브렌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최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는 21,000달러다. 그리고 어제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람들은 패자가 될 것, 즉 이러한 사람들은 투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나은 방법 같은 경우는 역시 장기간 분할 매수다. 비트코인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다가 그리고 정기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된다면 올라가든지 말든지 안정적으로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21,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이었었던 34,000달러는 뚫렸고 이제 32,000달러가 남았는데요. 32,000달러 같은 경우는 주봉 기준으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다가오는 주봉이 32,000달러 아래에서 마감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2만 달러대를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반등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유명 분석가 혼 헤어스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짜 하락 후에 상승하는 시나리오, 돌아가는 희망회로 비트코인이 힘을 좀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이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떨어질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이 분석가가 분석을 올려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뒤집어 놓은 차트죠.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다. 즉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27,500달러.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또 비트코인 수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댄스를 좀 춘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잠시 비트코인 하락세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반등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만약에 더 높은 고점과 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4만 달러대까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그 밑에서 꼬꾸라진다면 결국은 최근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만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비트코인에 맞춰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참고로 작년 비트코인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 수익 41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영국, 러시아, 그 뒤에 한국 같은 경우는 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으로 해서는 크립토닷컴에서 알려드립니다. 크립토닷컴이 이번에 앱상에서 시세표를 더욱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새롭게 RDN이라는 코인, 라이덴 네트워크가 새롭게 상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유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달러를 쓰지 않겠다라며 달러를 전부 다 던져버려가지고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의 산업생산기업가협회 회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이란처럼 서구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하자 라면서 러시아 의원들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미국 쪽에서는 암호화폐를 더욱더 눈에 가시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처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도 없고 미국 내 여러 기업 및 기관들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대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치아 창업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기술적인 이유로 2022년 말까지 2.0 업그레이드는 어려울 것. 아니 근데 야 네가 비탈릭이야? 네가 뭔데 안 된다 그래? 듣고 보니 기분 나쁘네요. 자, 그 반면에 에이다 같은 경우 최근에 매스컴을 제대로 한번 탔다라고 하는데 NBC 방송 뉴스가 에이다를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분증명 암호화폐라고 에이다를 치켜세우면서 칼다노는 시장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지분증명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장 중요한 지분증명 암호화폐다라고 에이다를 한껏 띄워주었다라고 합니다. 찰스 스킨슨 가나요? 먹방 가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소식들도 한 번씩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시장을 좀 더 길게 보시는 안목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복숭아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